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고영인 의원입니다. 지금 바깥의 계절은 이제 봄 기운이 보여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없이 여전히 고통에서 신음하는 분들 바로 백신 피해자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는 여전히 엔데믹이 아니고 팬데믹인 그런 상황이죠. 지난번 윤석열 현 대통령은 대선 시절에 코로나19 백신 피해 국가 책임자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빌 공약일 뿐이었고 그 이후에는 이것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책임지는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많은 의원님들이 지금 백신 피해로 인해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고 또 중증 환자로 고통 속에서 온 가족이 신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빨리 타개하고자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그 과정에서 항상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 핑계를 대면서 그것을 회피해 왔습니다. 용역이 필요하다. 더 많은 검토를 해야 된다. 얼마나 많은 검토가 필요합니까? 멀쩡한 청년이 백신을 맞고 2, 3주도 안 돼가지고 사망을 하거나 사지가 마비되는데 어떤 이유가 필요합니까? 이러한 것을 왜 피해자들이 입증을 해야 됩니까? 백신과 100% 관련이 없다라는 건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저희들은 일정한 개연성이 있다면 이거는 강제적 백신 투입이었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 결과에 있어서도 오늘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겠지만 그 자체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편향적이고 어떻게 보면 기획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는 그런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 국가가 반드시 이것을 100% 책임지고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또 장기적인 치료가 요하는 분들에게 이것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복지가 지금 여러 가지 선거 국면으로 인해서 어려운 점은 있지만 우리 피해자분들의 진실 어린 그런 여러 가지 외침에 함께 하면서 이들이 제대로 치료받고 보상받을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끝까지 옆에서 함께 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힘을 내시고 저희들이 정치권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질타도 해 주시고 저희들은 그걸 반성하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백신 피해자 구제에 관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은 쥐도 새도 모르게 1년 반 전에 공식적으로 무단 파기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7일 윤석열 선거대책위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제1호 공약, 코로나 공약 중에서도 제1호 공약인 그 피해 구제, 백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2022년 2월 15일 공식 선거운동 첫날 광화문 대선 출정식 직전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분향소를 방문해 코로나 백신 피해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다. 2022년 2월 국민의힘 정책 공약집에 정식으로 코로나 백신 피해 국가 책임제를 통해 그 부작용 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정부가 담당하도록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6월 인수위, 7월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는 이 내용이 백신 이상 반응, 국민 입증 부담 완화 등 국가 책임 강화라는 애매한 문구로 바뀌었고 피해자들은 문구는 바뀌었지만 같은 내용일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국정감사 때 질병관리청장은 공약과 국정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1년 반이 지난 다음에 이것이 무단 폐기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없었고 직접 당사자인 피해자에 대한 의견 수렴이나 설명도 전혀 없었고 사실상 국민 전체가 모른 채 이런 중요한 공약이 무단 폐기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여당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4개월 후 국정과제를 통해 공약이 파기된 지 3개월 후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는 폐기된 공약에 근거한 특별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헌시짝처럼 버려버린다면 대통령과 정부의 그 어떠한 약속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국회는 더 이상 백신 피해자들을 극단으로 내모는 질병관리청과의 핑퐁 게임을 멈추고 여야가 서로 떠넘기는 행태를 중단하고 이번 임기 내에는 반드시 법률 개선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지금 국회에는 내용이 대동소이한 20개 여야 법률 제정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2년간 아무런 논의는 많았고 반대 의견은 없었지만 법안 소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개 법안, 여당 의원 3분의 1을 포함한 다수의 국회의원이 발의에 참가한 법안을 폐기시키는 국회의원들을 왜 뽑아야 하겠습니까? 작년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질병관리청장도 적절한 법안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심지어는 국회 전문위원조차도 20개 법안을 종합한 사실상 법률 대안을 마련한 상황에서 과연 이 상태로 국회를 마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돌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병청 지난 1월 29일에 배포된 보도자료는 백신 피해자들에 대한 가해와 고통 주기의 끝판왕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영역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로고스는 연구기간 중에 피해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질병청을 대리했고 그 담당 변호사 3명 전원이 그 연구 영역의 연구원으로 참여했습니다. 발주처의 의도가 보인다고 밖에는 볼 수 없고 연구인류를 내다버린 이 연구가 최소한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전에 권위 있는 기관들에서 이루어졌던 연구 영역들은 사실상 숨기거나 공개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청부 영역에 가까운 영역에 대해서만 보도자료를 뿌리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는 것은 정말 정부가 할 짓이 아니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역에 있어서도 대법원 판례는 선례를 구속할 뿐이다. 그래서 믿지 못한다. 하지만 뭔가 기준은 필요하다고 하면서 현행 규정을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거나 지원에 대해서는 근거 규정을 둬야 하지만 보상에 대해서는 근거 규정이 필요 없다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있는 연구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것이 청부 영역임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백신 3년,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코로나 백신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법령 재개정 등을 통한 조직과 판단 기준의 재정립으로 정당하고 적절한 보상과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명회복시민단체 연합회 생명회복운동본부 조수경 회장입니다. 저는 3년 넘게 생명회복운동을 해왔는데요. 우리 국민들 앞에 그리고 윤석열 정부께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님께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여야가 합치해서 나갈 수 있도록 제가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고통받은 분들은 누가 뭐라 해도 여기 있는 코로나 백신 피해자 가족들이실 겁니다.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서 2,700여 명의 사망자들과 18,000여 명의 중증 환자들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공식적인 통계지 실제로는 한 그 10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정부를 믿고 임상시험도 제대로 되지 않은 백신을 맞고 그들은 가족을 잃었고 몇 년간 중증 환자 치료비로 가산을 탕진해서 매일매일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아직도 제대로 된 사과나 보상을 못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은 백신 부작용에 대한 보상 여부를 결정할 게 인간성 판단 결과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백신 접종 이상 반응을 다른 이유로 설명할 수 없고 백신 접종으로 인한 것으로 치료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으면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하고 보상합니다. 우리도 이제 이런 선진국들처럼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정부가 입증 책임을 지고 모든 피해자들을 구제해 줘야 합니다. 제가 그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2021년 1월 18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백신 부작용 시에 정부가 보상을 할 것이라고 말씀한 그 기자회견 장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2021년 1월 18일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에서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대통령 후보 시절에 오셔서 본인의 직접 워딩으로 2022년 2월 15일 코로나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 분향소를 찾아서 코로나 같은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이 입증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국가 보상을 약속하여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정부의 입증 책임 부담, 모든 피해자 구제라는 백신 국가 책임제를 대선 1호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2022년 2월 17일 코베키 부장소를 찾아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한편 피해자들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공감하시고 백신 부작용과 지원을 국가가 책임지는 백신 국가 책임제를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여야 국회의원들이 다 동감해 무려 20개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을 위한 부작용을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20개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여러분들 20개 법안이면 한 개 법안에 거의 10명의 국회의원들이 여야 국회의원들 200명가량이 같이 참여한 겁니다. 이렇다면 이거는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200명의 국회의원의 뜻이라면 전 국민의 뜻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만약에 이번 3월에 통과되지 못하면 폐기가 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같이 협력해서 이것을 반드시 통과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대구에서 코로나가 발발했을 때 그 어떤 병원에서도 코로나 확진자들을 받아주지 않아서 선교사들이 만든 대구 대중원이 효신 대구 동산병원에서 300여 병상을 비워서 정말 선교하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코로나 확진자들을 받아주어서 코로나 확진자들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대구 동산병원은 몇 년간 적자를 보았고요. 이렇게 코로나를 극복한 그런에는 기독교인들과 대구분들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제가 크리스찬입니다. 기독교인 여러분, 그리고 대기시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가장 강도 만난 우리의 소중한 그리고 가슴 아픈 이웃은 코로나 백신 피해자들과 가족들입니다. 그때처럼 기독교인들과 대구분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 백신 피해자들을 품어줘 코로나 백신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줍시다. 코로나 팬데믹이 처음 터졌을 때 우리 국민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정말 전 세계는 프랑스로 마스크가 가고 있으면 미국에서 그 정보를 알아서 그 마스크를 비행기를 그쪽에서 멈춰서 4배 가격으로 자기 나라로 돌리고 그런 해적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인들이 코로나의 그 원흉자라고 아시아인들을 학대하고 그리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 사재기가 일어나서 생필품 대란이 났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나라는 정말 여러분들 아십니까? 대한민국은 천선민족입니다. 정말 어느 나라를 침입한 적도 없고 우리나라는 정말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이 코로나를 극복했습니다.
정말 대구에서 의사들이 부족하자고 하니까 전국의 의사들이 달려갔고, 그리고 정말 기업들이 앞다투어 자기네 장소를 내주고 서로 기부를 하고, 그리고 전 국민들이 같이 그렇게 코로나를 극복을 했습니다. 우리 천선민족인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그리고 우리 백신 피해자 가족들을 이제 사랑으로 품어주고 같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만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한중훈 위원장과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선미유사 말을 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 그리고 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야 국회의원분들, 정말 우리 국민의 생명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께서 백신 국가 책임제 공약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국민은 선거용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제발 이 공약을 이뤄주시고 백신 피해 법안 20개를 여야 국회의원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통과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3월 4일까지 우리 국민들이 여러분들의 답변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5일 날 발표하겠습니다. 정말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협력을 해서 진정한 선민후사의 정신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도 생명회복을 위하는 국회의원이 진짜 누군지, 우리 백신 피해자분들을 위하는 국회의원 누군지 똑똑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총선에는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국민을 위한 그러한 정치인들이 뽑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장 회장 김두경입니다. 2020년 이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K-방역에 따른 백신 강요 정책을 진행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자 2,700여 명, 중증자 19,000여 명이 발생하였다. 전 국민 96%가 백신 2차 접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일 확진자가 17만 명을 발생하여 백신의 유효성이 없어 백신 패스는 폐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백신을 2021년 2월 26일부터 코로나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 및 국민에게 선택의 여지 없이 접종 강요를 하여 다수의 백신 사망자 및 중증 피해자가 발생하였는데도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는 모르쇠 하고 접종의 효과만 부각하여 피해를 더 키웠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제1호 공약으로 피해자 구제 및 피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입증한다 하였는데,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그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공정과 상식이란 말인가. 국회에서는 2023년 11월 21일 제2법안 소위심사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안 논의에서 질병청과 강기훈 의원이 연구 용역 결과 이후로 의결을 미룬 상황이었다. 질병청은 2024년 1월 29일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질병청은 코로나19 피해보상 제도 특별법안 관련 정책 연구 용역 사업으로 국민의 세금 4천만 원이나 되는 거금을 연구비로 주면서 주관기관으로 법무법인 로고스를 경제 처리 할인 수의계약으로 선정하였다. 심지어 법무법인 로고스는 그동안 질병관리청의 소송 대리인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며, 법무법인 로고스의 주관 연구 책임자는 2023년 2월 말까지 제6기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객관성을 상실한 편파적인 선정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근본 질병청의 연구 용역은 청부 영역이라고 할 만하다. 질병청의 위와 같은 주관기관의 편파적 선정과 이른바 청부 영역이 결과 법무법인 로고스의 2023년 2월 27일자 최종 결과 보고서는 당연하게도 질병청의 기존 입장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 특히 법무법인 로고스의 최종 결과 보고서는 인과관계 판단 기준에 대한 해석의 오류, 판례의
임의적 해석 그리고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규범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이를 법제화하는 데에는 반대하는 등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일관되지 못하고 그 무엇보다도 대법원이 제시한 인과성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며 그 법제화를 반대하면서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청부 영역의 결과물이라는 비판을 받는 최종 결과보고서에서조차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라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맞게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위원들의 구성을 개선하라는 제안을 하고 있음에도 질병청은 이미 기존의 구태에 의연한 위원들로 편파적인 구성을 마친 후 2024년 1월 29일 규범적 요소를 반영한 인과성 판단 기준의 입법화에는 반대하는 최종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보도자료로 발표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임으로써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이에 질병청은 국민과 피해자에 대한 기만적 행동을 즉각 멈추고 1, 2차 경쟁입찰 피해보상 제도 개선 연구위원을 반영하여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위원을 재구성하고 피해보상 심의위원으로 있으면서 피해자의 행정소송에 참여하는 로고스를 즉각 교체해야 한다. 국회에 즉각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별 구제법안을 개정해 주실 것을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 협의회는 정식으로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